트럼프는 아니다. 조 바이든이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이 유동성을 받아낼 만한 돈은 조 바이든 후보 정책 관련주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박한샘의 이슈 인사이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를 손절한 바로 월스트리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월가, 즉 금융의 중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식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별로 관심이 없을 만해요. 그렇지만 테슬라 주식이 포드의 GM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고, 그리고 포드 시가총액을 앞지르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시가총액도 앞지르고, 얼마 전에 토요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미 3년 전,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처럼 주식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은 그 신호를 그냥 앞지렀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전기차가 기존의 제조 자동차를 골든크로스를 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토요타도 앞질렀고 폭스바겐도 앞질렀죠.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3년간은 이 종목으로 해먹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은 엑선 모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브리티시 페트롤, 엑선 모빌. 왜 그러냐? 15년 전, 10년 전에는요, 이 주식 이름이 마치 애플이 오늘 얼마 올랐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부터 확인했어요. 엑선모빌 주가입니다. 2003년도에 29달러, 30달러였던 엑선모빌 주가가 월봉이에요. 네. 2014년도 100달러를 돌파를 했죠. 2007년도에도 100달러 갔다가 이때도 104달러 한번 돌파했습니다. 엑선모빌 주가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얼마였느냐? 어제 33달러로 끝났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갔죠. 나스닥 지수는 신고점 5,000포인트, 20년 전 2,000포인트 뚫고 지금 더블 나서 또 1,500포인트 더 더해서 더블 나고 11,500이잖아요. 근데 엑선모빌은 이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165조 원입니다. 33.74달러인 현재 상황에서. 반면에 이 종목은 바이든 후보의 청정에너지 정책 관련주 하면 미국 사람들 탁 떠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뭐냐면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지주사예요. 이 코드 번호는 NE입니다. 월봉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무려 1년 동안 50달러에서 계속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최근 쭉 올라와서 287달러입니다. 추세적으로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죠. 2001년도 아까 엑선모빌 주가 20달러에서 100달러 올라갔을 때는 이 회사는 얼마였느냐? 22달러였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어제보다 얼마냐? 163조입니다. 엑선모빌 아까 봤을 때 지금 3, 4조 차이밖에 안 나죠. 장중에 잠깐 이 넥스테라 에너지가 엑선모빌을 잠깐 시가총액을 앞질렀어요. 몇 년 전에 포드 자동차, GM 자동차 시가총액을 테슬라가 잠깐 앞질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이 두 개의 주식을 보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엑선모빌이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치 그때 테슬라가 GM 자동차 시가총액을 앞질렀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거든요. 테슬라 주식을 관심 있게 봤던 사람들. 테슬라 주가가 그때 뭐 30달러에서 40달러, 50달러, 그리고 이제 100달러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제 기억엔 120달러 찍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액분한 것까지 계산해 본다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뭐 훨씬 더 낮은 가격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GM 골리앗이라고 표현하고 테슬라는 다윗이라고 표현했어요. 엑선모빌 매출액 한번 볼까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2793억 달러입니다.
2018년도. 이번 2019년도는 2,5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300조 원이 조금 넘는 300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매출액이에요. 삼성전자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270조 원, 250조 원입니다. 엑슨모빌이 앞질러요. 자, 그런데 넥스트 에라 에너지 시가총액은 똑같은데 넥스트 에라 에너지 매출액 한번 잠깐 볼까요? 2019년도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92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조예요. 24조예요. 매출액은 24조인데 시가총액은 300조 원. 자, 매출액은 300조 원인데 매출액 겨우 24조 원짜리가 시가총액은 똑같죠. 160조 전. 테슬라도 똑같았습니다. 매출액 20배가 되는 GM, 포드 시가총액을 앞질렀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되어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넥스트 에라 주가 시가총액이 어제 올라가고 엑슨모빌 주가 떨어진 것이 왜 가장 많은 돈을 움직이는 미국 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버리고 왜 바이든을 취했다고 저 박한샘은 인사이트하게 보느냐. 돈을 베팅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매출액 10배 차이 나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베팅했어요? 다윗한테 베팅한 거죠. 현재 가치를 본 겁니까? 미래 가치를 본 겁니까? 그렇죠. 미래 가치를 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인 기존의 화석 에너지, 석유, 석탄, 셰일가스, 미국의 돈들은 이쪽 주식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그렇죠. 조 바이든 후보가 밀고 있는 한국말로 말하면 그린 에너지. 국제적인 통용하는 말로 따지면 탄소 제로 에너지. 즉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린 청정 에너지. 그린 뉴딜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 종목에 지금 계속 베팅이 들어오는데요.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엑슨모빌의 일봉입니다. 처참하죠. 그렇죠? 네. 이게 30달러 전후에서 깨지는 모습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자, 이거는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얼마만큼 올랐느냐? 2019년도에 이 회사는 30달러 전후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270달러입니다. 2년 동안 1000% 올랐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 회사 주가는 12달러였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은 270달러죠. 그러면 몇 퍼센트 올랐어요? 2400% 올랐네요. 그러면 좀 멈출 법도 하잖아요. 왜? 나스닥 지수도 조정받았잖아요. 근데 지난 일주일간, 열흘간 어떻습니까? 190달러에서 270달러. 50%가 올랐어요. 일주일간. 미국 시장 조정받는데.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인페이스 엣지 에너지라는 인페이스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70달러에서부터 98달러. 40% 올랐습니다. 일주일간. 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느냐? 2019년도 한 해 동안 2019년도에서부터 이 주식이 5달러였습니다. 5달러짜리가 50달러 되고 50달러가 일주일 사이, 한 달 사이에 100달러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입니다. 대주주가 누군지 아시죠? 네. 제 기억에는 한 5년 전, 6년 전에 5년 전 아니네요. 네. 퍼스트 솔라 최근에 도미닉 에너지를 워런 버핏이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원 주고 인수했죠. 그리고는 이게 3년 만에 지금 처음 있으니까 3년 전에 퍼스트 솔라 인수한 거네. 워런 버핏이 인수했어요. 태양광 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주가 때 35달러, 30달러였는데 이번에 80달러까지 올랐네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가장 못 오른 종목입니다. 그리고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다 똑같은 태양광 청정에너지 조 바이든 후보 관련 정책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4달러에서 15달러까지.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200% 오른 거죠. 몇 개월 사이에? 3개월 사이에.
자, 이런 현상들이 참 이렇게 미국 시장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 정책주들 이런 것을 단순히 테마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다. 테슬라로 말미암은 전기차의 대중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2차 전지가 앞으로 반도체보다 커지는 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수소 관련 종목이라든가 혹은 풍력, 조력, 태양광 이런 것을 이용한 청정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는 것. 전 세계 판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종목이 아까 보셨던 엑슨모빌의 시가총액이 애플이었다니까요. 시가총액 1위였어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빼버렸죠. 수모를 당한 거죠. 암전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100달러에서 지금 30달러 빌빌거리고 있고 시가총액 160조고. 그 어때요? 이쪽은? 네. 매출액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올라오고 있잖아요. 국내 시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단순히 이게 그냥 테마로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내야 된다. 언제까지? 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22일 3차 TV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이에요. 유세 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유세를 못 하잖아요. 그럼 10월 22일 날까지는 3차 TV 토론이 있는데 10월 15일 날 2차 TV 토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죠. 네, 이거 잠깐 한번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10월 15일 날 2차 TV 토론이 있는데 이거 못 하겠죠. 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무리수를 두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니까 10월 22일 날 그러면 3차 TV 토론 때 나오겠죠.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서 지지율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율이에요 지금? 네. 조 바이든 후보가 1차 TV 토론 이후에 64%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차 TV 토론 이후에 37%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40%대 중반에서. 3차 TV 토론 전까지는 이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11월 3일 날 국민투표 할 때까지 대통령 국민투표 할 때까지도 뒤집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돼요. 어차피 아까 보셨지만 엑슨모빌의 주가 하락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청정 에너지 종목들의 급등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 50% 70%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의 급등 지난 2년 사이에 1000%의 상승 이러한 어떤 것들은 단순하게 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해서 나온 건 아니죠. 조 바이든 후보도 시장이 가는 쪽에다 자기 정책을 실은 것뿐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기존에 굴뚝줄을 쥐고 있는 거고 자기의 지지 기반인 백인, 블루칼라 백인들 셰일가스로 먹고 사는 이 백인들의 노동력이라든가 취업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지 기반을 위한 정책을 펴는 거고 조 바이든 후보는 시대가 요구하는 쪽에 방향을 잡은 거죠. 그것을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어제 나타났던 겁니다. 왜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가면서 더 가속화가 된 것뿐이죠.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가 이 뒤집기 어렵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11월 3일까지. 트럼프를 버린 거예요. 월간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조 바이든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도 시험 문제 풀다가 잘 모르면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답은 2번과 3번이 유력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키는 3번으로 하지만 3번이 좋아서 찍은 건가요? 아니죠. 2번이 좀 더 아닐 거라는 확신. 트럼프는 아니다. 라고 월가는 불확실성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버린 겁니다. 손절한 겁니다. 조 바이든이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이 유동성을 받아낼 만한 돈은 엑슨모빌이나 굴뚝주가 아니라는 거죠. 조 바이든 후보 정책 관련주인 전 세계 트렌드가 이쪽이기 때문에. 자, 그 관련 종목들을 그러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럽도 하이드로젠, 스트래티지, 즉 수소 관련 전략이라는 유럽의 전략입니다. 유럽의회에서 얘기한 거죠. 2050년까지 에너지의 23%를 뭘로 한다? 청정수소로 하겠다. 현재는 몇 %냐? 2%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배 성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2026년도까지 수전의 설비. 수전의 설비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막대기를 쿡쿡 집어넣죠. 어디에다가 물수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는 수소, 마이너스는 산소. 가스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죠.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소는 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소의 99%는 LPG라든가 석유라든가 혹은 이런 데서 뽑아서 쓰는 추출 수소입니다. 제철소라든가 석유 화학 공장 돌아가는 데서 나오는 부산물로 생기는 수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전의 수소, 풍력이나 조력을 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순수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이걸 청정에너지 혹은 그린 수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6기가와트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6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2030년까지 수전의 설비에 42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50조 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그리고 수소 충전 인프라가 훨씬 커요. 650억 달러, 억 유로, 한국 돈으로 약 80조 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 제조를 위한 재생에너지 건설 2,200억에서 3,4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500조 원입니다. 하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2030년도 전후까지. 미국만 하는 거냐? 미국은 2조 달러입니다. 2,000조 원. 유럽은 한 700조 원 정도 가까이 되죠. 우리나라는 얼마 돼? 75조 정도 안 돼요, 사실. 따라서 근데 문제는 엊그저께 또 중국이 하나 또 발표했어요. 갑자기 중국이 탄소 배출 제로 발표를 했어요. 9월 28일 날, 명절 전에. 그 자기네들도 그린 산업에 성장을 하겠다.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근데 중국이 만들어내는 지금 환경오염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19년도 기준으로 98억 톤입니다. 미국이 49억 톤이었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유럽이 41억 톤이고 두 개 합쳐야 90억 톤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8억 톤 더 많죠. 98억 톤.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전기차 그리고 수소 발전 시스템. 즉 그린 뉴딜 정책, 에너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이 산업에 에너지 패권 전쟁에 독일과 미국과 한국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수소를 중심으로 연결된 그린 청정 전기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 패권에 누구도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중국도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옛날엔 전기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석유 떼고 석탄 떼고 화석연료를 떼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석유가 꼭 필요하죠. 공장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잖아요. 왜 석유는 뭘로만 결제가 돼요? 달러로만 결제된다고 미국이 선언한 거죠. 그것을 반대하고 러시아 루블이나 유로화로 결제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후세인입니다. 암살당하죠. 자, 따라서 이 에너지 패권 시스템은 지금 이미 기울어진 거예요. 아까 보셨던 종목들을 보신다면. 이제 막 그런데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쪽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두산퓨어셀, 대한민국에서 그룹사 중에서는 SKT&D,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서는 유니슨, 태웅, 이런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퓨어셀 유상증자 발표 나왔죠. 급락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상증자 비율이 13%예요. 이런 종목들 지금 여러분이 급하게 잡으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가격 조정. 그리고 굳이 저는 그런 종목을 이미 1000% 올라간 종목을 뭐하러 잡습니까? 널린 게 지금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SKT&D라든가 태웅이라든가 그리고 동국 SNC라든가 이런 풍력 관련 삼강, M&T라든가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 OCI 이런 종목들, 수소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러면 그런 종목들로 하반기 적게는 30%에서 4분기 마지막 남은 4분기 많게는 50% 이상의 수익률을 충분히 누려볼 만하다. 그리고 그걸 벌은 돈을 가지고 뭐를 준비하느냐. 그 다음 넥스트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 종목 한 그룹이 있어요. 지금 막 합병한다고 하는 그런 종목으로 수익률을 계속 늘려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저 박한샘의 주도주 클럽에서는 바로 그러한 템포에 맞춰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주도주 경쟁. 근데 우리나라에 맞는 종목이 아니죠.
미국에서 주도주로 올라간 종목들, 한국에서 이제 움직이게 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마지막 4분기 40%에서 50% 수익률을 목표로 박한샘 주도주 클럽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신 없다면 따라오시면 돼요. 주식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장주 게임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용없어요. 전 세계에서 돈이 조성돼서 미국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홍콩으로 주문 들어오고 거기서 다시 중국, 일본, 한국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조 바이든 정책 관련주로 4분기 수익률이 거기서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박한샘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트럼프를 손절하고 조 바이든을 선택한 월가의 이유를 엑손모빌과 그리고 수소 및 그린 청정 에너지 종목으로 상징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